안녕하세요. 경기고 수학 가르치고 있는 최재혁입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 이제 시험 어떻게 나왔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기말고사에는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지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2학기가 시작하고 나서 도형의 방정식 그다음에 집합단원을 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2학기 때가 1학기 때에 비해서 이제 난이도가 높아진 학교가 좀 주변에 여러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경기고도 하나인 것 같아요. 1학기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아졌고 그래서 1등급 컷도 조금 더 내려갈 거라고 좀 예상이 일단 되고 있고요. 자, 일단 문제 구성을 보시면 객관식 5개고 단답형이 6개예요. 단답형이 처음 시작할 때는 없었다가 3개, 그 다음 시험에는 3개가 됐다가 그 다음에 6개로 단답형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단답형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난이도가 똑같이 나오더라도 시험 점수는 조금 더 내려가게 됩니다. 단답형은 이게 찍기도 힘들고 서술형처럼 이제 부분 점수를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단답형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걸 좀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단답형 대비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난이도를 좀 보면 1학기 때보다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 경기고는 이제 시험 자체가 난이도를 높일 때 킬러 문제를 내기보다는 중킬러를 조금 비중을 크게 둡니다. 이번 시험도 그렇고 1학기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킬러에 좀 비중을 좀 세게 둬서 그쪽에서 좀 난이도를 높이는 이런 방식으로 좀 시험을 어렵게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부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고 학부가 A, B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보통 고고에서 이제 이번엔 한 40% 정도 나왔는데 숫자 변형된 것도 있고 뭐 조건 변형돼서 좀 더 어렵게 출제된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번에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학부를 이제 변형해서 내기도 하고 하는데 학부에서 숫자만 바뀌어서 나온 것도 있고 조건만 바뀌어서 나온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학부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 풀고 있긴 한데 학부를 이제 단순하게 이제 풀이법을 기억하고서 푸는 거는 이제 시험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원리를 이해하고 정석적인 풀이를 알아야만 이제 변형을 했을 때 좀 풀 수 있게 좀 출제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그 학부의 쇼컷의 풀이를 알았다라고 해도 반드시 정석적인 풀이를 공부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변형을 했을 때 쇼컷이 통하지 않게 변형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형을 했을 때 좀 풀어서 맞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학부 변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험지에서 이렇게 뭐 한 번 푸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풀리고 있습니다. 숫자 변형, 조건 변형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지에 다 넣고 여러 번 이렇게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쭉 보면은 이제 기본 응용 문제가 뭐 한 12문제, 그다음에 나머지는 중킬러, 킬러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킬러 문제가 지금 7문제 정도로 되어 있죠. 그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기고에서 이제 1등급 상위권을 받기 위해서는 킬러 문제보다는 중킬러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중킬러를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면 물론 학부가 변형돼서 나와서 학부를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게 막상 시험 시간을 재고 시험 보라고 하면 이 문제가 학부 변형된 건지 그냥 만든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좀 생각 안 하고 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킬러 문제를 최대한 다양하게 좀 접해보면서 푸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 문제, 학부 변형 문제, 그다음에 처음 보는 중킬러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다양하게 연습을 해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부도 마찬가지로 쇼컷보다는 정석적인 풀이를 가지고 완벽하게 풀 수 있도록 이해하는 풀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기말고사 이제 어떻게 대비할 건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학부는 이제 당연히 좀 여러 번 회독해서 풀고 그 다음에 변형 문제까지 풀고 그렇게 대비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답형 대비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단답형 같은 경우는 계산이 복잡한 문제, 그다음에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를 주로 내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좀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 좀 잘한다고 하는 친구들 중에서 점수가 좀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죠.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오는 아이들 중에 특징이 좀 몇 개가 뭐가 있냐면 딱 문제를 봤을 때 이거 좀 이렇게 해서 풀리면 답이 나올 것 같네. 계산 좀 많이 복잡하니까 넘어가야지 하고 넘어가는 친구들 많거든요. 이렇게 연습해서는 절대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계산해서 답까지 구하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답을 구해 봤을 때 이게 중간에 함정이 있을 수도 있고 계산이 좀 잘 안 돼서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이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답을 내서 눈으로 끝까지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손으로 쓰면서.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단답형이 대비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단답형 대비는 이제 중킬러 문제들을 위주로 많이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단답형 같은 경우도 6문제인데 그 중에서 2문제만 조금 쉬운 문제고 나머지 4문제가 다 중킬러 이상의 난이도였기 때문에 중킬러 이상의 단답형을 많이 연습하는 거.
그 다음에 특히 계산 복잡한 거, 실수 유발하기 쉬운 거 이런 문제들을 위주로 연습해 주는 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말고사는. 그럼 제가 수업에서는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똑같이 이제 경기고 타임어택반과 정규반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타임어택반에서는 경기고 시험지와 조금 비슷하게 이제 연습을 시킬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시험지보다도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이제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어렵게 연습을 해야 실제 시험에서 체감 난이도를 좀 낮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연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준킬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준킬러 위주의 시험지를 좀 연습시키려고 합니다. 이 준킬러는 처음 보는 문제들, 그 학생인들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와서 연습시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같은 경우는 그 경기고 시험지 스타일 그대로 만들어서 경기고 시험이랑 매우 유사도가 높게 이렇게 만들어서 출제를 한 다음에 연습을 시키려고 합니다. 자, 정규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경기고 같은 경우는 같은 문제가 반복돼서 나오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고 기출 5개년은 좀 완벽하게 좀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학부 같은 경우는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좀 있어서 그거 문제 완벽하게 연습하는 거를 좀 먼저 첫 번째 목표로 잡고 그렇게 연습을 한 다음에 그게 좀 완벽하게 되면은 강남권 기출을 이용해서 좀 더 연습할 수 있는 이런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항상 진행하는 복수 프린트인데요. 제가 이제 목요일은 제가 직접 클리닉을 하고요. 다른 요일은 금요일 제외하고는 조교쌤이 전부 다 클리닉이 있습니다. 조교쌤이 하는 클리닉이. 그 클리닉 때 와서 이 복수 프린트를 좀 반드시 풀고 가야 돼요. 복수 프린트는 본인이 틀렸던 문제들을 제가 복수 프린트로 만들어서 내주는 건데 이게 좀 가장 중요합니다. 수학은 가장 중요한 게 반복인데 복수 프린트를 통해서 여러 번 풀어보면서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약한지 실제로 직접 계산해서 답 끝까지 낼 수 있는지 이걸 정말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복수 프린트는 될 때까지 클리닉 계속 불러서 제가 반드시 완료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피드백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경기고 수학 설명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